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 미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5가지만 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은 1번이에요. 왜? 크게 시작! 네, 어려워요? 옆에 있는 눈 사람, 저기 어머니 눈을 쳐다보고, 어머니, 우리 아이를 자아 정체성,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야 한대요. 2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를, 이 역량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로 자아 정체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자아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느낌, 자존감.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 이게 없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하고 수용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수용해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기계하고도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나 소중하고 나를 행복한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니까 나머지가 안 껴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은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교육의 시작이 안 돼. 이 발걸음이 이게 안 떼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써야지 돼.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그거 너무 에너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다음 거 아무리 부어줘도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걔가 채워지지를 않아.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융합과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융합, 유연성. 예, 이건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융합할 줄.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융합할 줄 아는 아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지금 모습을 봐도 막 이렇게 다른 것들과 융합하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내 거라고 내 고집만 부려요? 물론 아이들은 내 고집만 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제 우리가 그런 가치를 넣어주는 건 중요한 거죠. 배려란, 한번 외워봐요. 배려란 시작.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거.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까지, 도구까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서 보살펴 준다는 게 뭐예요? 융합이에요. 융합. 그 아이들이 배려 배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이 필수 역량이래 이러면 정신없이 융합을 어디서 배워? 애들이 지금 배려라고 하는 성품으로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합은 뭐냐면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해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 전 세계 인문, 과학, 기술 각각의 세분된 학문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응용해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해서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융합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좋은 가치들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융합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유연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 또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유연한 사람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겨내는데 절대로 안 돼, 이런 사람은 죽어요.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이 다른 나라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 관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거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게 괴로운 시절이에요. 그게 정체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연한 사고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가져다 줘요. 이 유연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고 변화를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융합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르아우 동화책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융합과 유연성 교육을 초등학교 우리 좋은 나무 기독학교 아이들도 하는데 미술, 음악 이걸 가지고 저희 서울에서는 통합 예술 심리 치료사 자격증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서 이 동화책을 가지고 독서 치료, 미술 치료, 춤 치유까지 음악 치유까지 통합해서 간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하지만 이 4차를 앞장서서 왜냐하면 저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런 융합과 유연성의 교육을 이미 르아우 교육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제 집으로 보내는 그 르아우 자료 갖고는 잘 모를 거예요. 동화책 뒤편을 보시면 저희가 이게 초등학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통합 교과목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한 교육과정 한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까지 그래서 산수, 영어, 그 역사, 문화, 예술까지 쫙 이렇게 통합시키는 이런 그 경험을 줘요. 여러분이 교육을 줄 때 동화책 하나를 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에요. 공감인지 능력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즉 고통과 기쁨,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동정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서적 충격을 감소시키는 능력. 2005년, 지금부터 14년 전에 제가 이 공감인지 능력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 프로그램 공감인지 능력 편 6개의 성품 경청, 감사, 기쁨, 배려, 순종, 긍정적 태도. 예, 독창성 있게 내 아이만 이런 교육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 좀 이제 이렇게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강조했는데 21세기 기술에는 의사소통, 협력, 리더십 이런 자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역량이에요. 의사소통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협력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그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그렇다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력을 한번 읽어요. 시작.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올바른 생활과 건강한 시민정신, 도덕적인 행동을 위한 토대가 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뭐 있어요? 인내, 절제, 정직, 책임감, 창의성, 지혜 이 6가지의 성품이 아이들의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코딩 교육을 유치원서부터 교육을 제가 하려고 겨울 내내 연구원들 데리고 만들었냐면 겨울방학 내내 누가 가르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익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코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 이 코딩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 코더의 그런 윤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 코더가 어떤 명령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이 나오니까 사실은 코딩 교육보다 이 코더의 성품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명령어를 집어넣겠지만 이 코더가 성품이 악하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은 그 악이 되는 프로그램을 넣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코더의 성품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분별력, 양심을 기초로 한 능력들, 이러한 분별, 선택하는 능력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 다니면서 유아기 때 대뇌피질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대뇌피질은 인간성을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이 5세, 6세, 7세 때 배우는 모든 지식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 전두엽. 그래서 이 아이의 평생 가는 신념과 가치관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가정에서도 같이 나갈 때 이 아이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세, 6세 때 어디가 발달하냐면 이 전전두엽이 발달할 때 이 12가지 성품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 여러분 모르지만 이게 가치관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정서 속에, 아이들의 행동 속에, 아이들의 생각 속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다가 아이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한 성품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같이 책을 읽고 정의를 같이 외우고, 왜냐하면 부모가 좋아하는 걸 아이도 좋아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여러분도 변화돼야 돼.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이 공감, 인지 능력,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분별력,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이 12가지 성품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몸에 배게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기쁨의 성품으로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아져요. 배려의 성품으로 아이의 융합과 유연성이 생겨요. 지혜의 성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의성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 12가지 5개 영역의 이 지금 5개의 역량이 사실은 이 12가지 성품을 통해서 만들어지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집에서도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 이제 네 번째예요. 독해력과 질문력. 그래서 이 4차 산업시대의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판적 능력, 또 이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그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책을 읽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책을 안 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줄 모르면 질문도 못 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식도 못 가져. 그래서 독해력을 키워야 돼요. 이 독해력을 키우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질문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 호기심에서 탄생한 이 다양한 질문들이 모이면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비판적 사고력이 형성되면서 이 비판적 사고력은 창의력으로 연결돼서 컴퓨팅 사고력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품 동화책을 읽고 자꾸 부모들도 성품 동화책을 읽고 그걸 아이들에게 질문해야 돼. 예를 들면 꿈꾸는 돌멩이, 제가 쓴 책이에요. 동화책이야. 그게 지금 문화체육공공부에서 그 세종도서로 선정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1,000만 원어치 깔려 있는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책 첫 글에 뭐가 있냐면 나는 원래 커다란 돌산이었어요. 어느 날 찌직 커다란 바람과 커다란 바위가 흘러떨어져서 나는 커다란 돌산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첫 장면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리치유를 들어가면 어른들이 어마어마하게 치유가 돼요. 나는 원래 커다란 돌산이었어요. 그럼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각해. 여러분은 나는 원래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라고 질문하면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나와요. 대답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바뀌었어요. 이런 대답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아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 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쫙 갈라지는 그 순간 나는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자리였어요. 이게 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화책을 읽고든 무슨 책을 읽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성찰해서 자기의 생각, 감정, 행동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창의성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창의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창의성. 굉장히 이 알고리즘이 정해진 텔레마케터, 운전기사, 회계사 같은 직업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만이 창의력이 요구되는 과학자, 예술, 사업 전략가 등의 직업은 이런 아무리 자동화의 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분석했어요.